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1시간 늦게 인사드립니다. 자, 질병보험부터 볼게요. 여러분, 질병보험 뭐냐면요. 딱 생각하세요. 질병에 걸리는 걸 보장하는 보험을 질병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병보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질병보험 나왔다? 암보험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질병보험 뭐냐? 사람의 질병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 등의 위험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는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이 질병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질병보험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암보험,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실비라 그러죠. 뒤에 이제 학습을 간단하게 하실 건데 실비, 실손의료보험은 뭐냐면 내가 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통원을 했을 때 그런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질병에 관련된 것도 있겠죠. 자, 치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보험도 질병보험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뭐라 써있냐면 주계약이나 특약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요. 주계약이나 특약의 형태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잠깐만 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요. 노인성 질환이 증가되는 등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고요. 새로운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죠. 새로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에는요. 재산보험 시장, 상해 질병 간병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질병보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어떻게 판매한다고요? 암보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계약, 그러니까 암보험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상품의 암특약, 암보장 특약 이렇게 해서 특약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서 더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해의 세 가지 조건은 뭐였죠? 상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였죠?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 이 세 가지가 필요했죠.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계속성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걸 질병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재성입니다. 다르네요. 상해보험은 내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의 요인이었죠. 외래성이었죠. 그래서 옆에 잠깐 볼게요.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친 경우 저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물건을 들다 허리를 다쳤어요. 그럼 그건 뭐였죠?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상해였죠. 왜냐면 외부적인 물건이 외부적인 물건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그건 외래성을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건으로 든 게 아니라 제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요통, 허리가 아파요. 그거는 상해일까요? 질병일까요? 그건 외래성이 없죠.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건 질병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질병이다. 내부적인 요인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상해는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질병은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요.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잠깐 비교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 제가 상해보험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상해보험은 위에 잡이라고 적었죠? 직업이 중요하죠. 질병은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상해는 왜 직업이 중요하냐면 그 위험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위험이 상해, 내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를 분명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상해보험은 무조건 직업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뭐라 그랬죠? 제가 질병은요. 직업보다 뭐가 더 내부적인 요인이니까 이게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암보험의 보험료도 좀 더 비싸지겠죠. 나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가 좀 중요한데요. 표를 잠깐 볼게요.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얼마라 그랬죠? 여러분 다양하지만 대부분 1년 이상, 그러니까 별로 길지 않습니다. 상해보험은 그렇게 길지 않고요. 질병보험은 좀 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년 이상 다 됩니다. 그래서 1년은 상해보험, 질병은 10년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상해보험 말씀드렸죠.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고연령자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다만 일부 위험증은 좀 제외합니다. 직업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반대로 질병보험은요. 몇 세부터 가입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15세 이상입니다. 왜 15세예요? 여러분 보험회사에서는요. 15세 이상을 성인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질병보험은 15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하고요.
고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좀 제한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냥냥님 잘 맞추셨습니다. 자, 특징 볼게요. 상해보험은요, 주보험에 주계약에 질병 사망을 부과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병 사망을 부과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질병 사망 부과하는 거 생명보험은 제한이 없었고요. 손해보험은 질병 사망을 특약으로 부과할 때 제한이 있었는데 나이는 몇 세요? 80세까지밖에 보장을 못하고요. 금액은 얼마요? 2억 원까지밖에 보장 못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상해보험을 가입했는데 제가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보장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뭘 제가 지급받냐면 책임준비금을 지급받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질병보험 마찬가지로요. 일반 사망 보장이 없습니다.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질병보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할까요? 직업이 아니라 연령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증가하더라. 그리고 하나 더 맨 밑에 특화된 질병. 특화된 질병이라 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질병만 보장해요. 그럼 여러분들 보험료가 쌀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저렴해지겠죠. 몇 개만 보장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현님 책임준비금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암보험 볼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신 암보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보험 뭘까요?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몇 천만 원 뭐 진단자금, 암 진단자금을 줄게요. 암 수술자금을 줄게요. 암 요양자금을 줄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암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요. 암 진단, 암 치료, 암 수술제 치료자금을 주고요. 암으로 인한 요양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잠깐 보시면요. 만기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만기 환급형이랑 순수 보장형으로 나눕니다. 만기 환급형은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납입한 보험료를 다 돌려받고 싶으면 만기 끝날 때, 보험이 끝날 때 다시 다 그 보험료를 돌려받는 걸 만기 환급형이라고 그럽니다. 좀 순수 보장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순수하게 보장만 받는 겁니다. 돌려받을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비쌀까요? 당연히 나중에 돌려받는 만기 환급형이 훨씬 더 비싸겠죠?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가 영어를 잘 못 읽어서. 자, 아무튼 지금 라이브 특강 자료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잖아요. 이 라이브 특강 자료는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 요약집에 있다라고 보시면 똑같진 않은데 요약집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편훈차님 죄송합니다. 제가 편훈차님 이거 라이브 특강은요 요약집에 있으니까요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디자인 같은 거는 조금 저희가 일부러 이 강의 때문에 올려드린 건데 디자인 아닌 그런 요약집이 일단은 탑재가 돼 있으니까 급하시면 그거 먼저 보시면 되고요. 이 강의 자료는 저희가 최대한 어떻게 공유하는 방식을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공유해도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당장에 공유를 못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자료는요. 요약집에 여러분 베이직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 그렇게 드릴게요. 일단 그리고 더 뒤에 말씀은 그렇게 예 그렇죠. 프린트해서 뽑아보면 좋습니다. 이 방법에 대한 건 제가 조금만 더 뒤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편은차님도. 자, 다음 볼게요. 만기환급형 순수보장형 보셨잖아요. 이번엔 뭐냐면요. 암보험에서 여러분들 특정암만 집중 보장하는 상품이 있어요. 또 특정암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암은요. 전체 대부분의 암들을 보장을 하는데요. 몇 가지 암만 골라서 보장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몇 가지 암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할까요? 비쌀까요? 당연히 저렴하겠죠.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암은요. 여러분 두 가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긴 두 가지로 써있죠. 고해감과 소해감으로 나눠요. 여기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일반암이겠죠. 일반암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고해감은 뭐냐면 뼈암, 혈액암, 백혈병과 같이 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암들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잘 보시면 고해감은 일반암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보장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소해감은 뭘까요? 소해감은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과 같이 확률은 좀 높지만 치료 비용이 일반 비용보다 또 적은 암들을 소해감이라 그래서 일반암 보장에서 조금 더 낮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주계약 같은 약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는 거 아까 앞에 말씀드렸고요. 밑에 잠깐만 볼게요.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0기부터 암은 4기까지로 구분을 합니다. 4기로 갈수록 당연히 심각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말기라고 하면 대부분 4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영기암이라는 게 있어요. 상피내암과 제자리암을 영기암이라 하는데요. 이 상피내암과 제자리암은요. 시험 문제에서 뭐 상피내암이라 물어볼 수도 있고 제자리암이라 물어볼 수 있는데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자리암 같은 경우 이 두 가지는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암이 제자리에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은 원래 점막을 뚫고 진행이 정말 많이 될수록 1기부터 4기까지로 계속해서 스테이지라 그러는데 그 기수가 계속 변하거든요. 근데 상피내암과 제자리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멈춰 있다 보니까요. 영기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기암 같은 경우는요. 암 관련 보험금이요. 10에서 20%만 지급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요. 제자리암과 상피내암은 암 진단자금의 10에서 20%만 지급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뭐냐면요.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입니다. 암으로 인해 내가 직접 치료를 받을 때 입원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근데 여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요. 암을 치료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2번 이상 입원을 한다면요. 그냥 1회 입원으로 모아 그 입원 일수를 더해줍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2회 이상 입원해도 1회 입원으로 모아서 각 입원 일수를 합산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옆에 보시면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계속 중인 입원은 계속 보장된다. 근데 밑에 잠깐 볼게요. 자, 제가 입원을 하고 있어요. 암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이 보험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만료가 됐을 때 보장이 종료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노란색으로 제가 X라고 쳐놨죠? 아니에요. 위에 하얀색 글씨를 볼게요.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어도 계속 중인 입원은 계속 보장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장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입원을 더 이상 입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끝날 때까지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암에 대한 책임 개시 이후에 입원 치료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런데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최고 한도일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보장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암으로 만일 진단받고 사망하는 경우는요. 어떻게 될까요? 암사망보험금이 특약으로 있다면 특약을 통해 지급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볼게요. 노란색으로. 면역력 강화 치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면역력 강화를 위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니면 암치료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거는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으로 인해 직접 치료를 받은 건 보장을 해주지만 면역력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보장에 대해서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주 물어보거든요.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 갱신형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뭐 갱신형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갱신형 암보험으로 가입한 경우에는요.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된다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갱신 시 보험료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여러분 당연히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갱신되면 보험료가 좀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더 많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질병보험은 보험기간이 대부분 몇 년이었죠? 질병보험 대표적으로 암보험이니까 같습니다. 보험기간이 대부분 10년 이상이었죠. 가입연령은 몇 세였습니까? 15세 이상이었죠. 고연령은 좀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좀 크게 증가하는 편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질병보험은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고객님들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보시면요. 일정 기간 이후 보장이 개시되는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면책기간이 뭐라 그랬죠? 그 사이에는 보장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암보험들은 면책기간이 며칠이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일반적인 암보험들은 면책기간이 여러분 90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후가 지나야지 보장이 개시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보장마다 달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90일인데요. 근데 문제는요. 이 면책기간이 요즘엔 없는 상품들도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상식선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질문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가입 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변동하는 등의 보험금 차등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희가 암보험 저희가 가입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요. 어떤 암은 예를 들어서 1년 안에는 50%만 지급해 드릴 거고요. 1년이 지나면 뭐 100% 지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좀 기간을 설정해 놓고 보험금을 지금 당장엔 50%, 나중에 100% 드릴게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험금을 좀 차등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으로 주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자, 돌발 퀴즈 나가는데요. 댓글 준비하시고요. 자,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늘 양해를 제가 구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랑 저희 화면이랑 늘 다르다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요, 제가 선착순이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의 운이라고 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화면이랑 저희가 하는 게 좀 다르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는 선착순 위에 있는 분들로 할 건데 근데 여러분들 화면이 좀 다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는 하시는데 조금의 운이 작용한다. 그거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신선하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화면에서 위에 분들을 드릴 거라는 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문제 나갈게요. 자, 댓글 한번 입력하시고요. 상해보험의 보험기간은 5분 드릴게요. 통상 1년입니다. 그리고 가입 연령은 고연령자도 가입 가능하겠죠. 그럼 질병보험의 보험기간은 통상 몇 년이고요. 가입 나이는 몇 세죠? 가로 안에 두 숫자를 더하면 얼마일까요? 더해준 금액을 정해주세요. 더해준 걸 정해주세요. 더해준 걸. 네. 와, 제가 일부러 이번에 각각이 아니라 더해준 거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더해준 거를 얼마일까요? 예,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 정답은 다 맞추셨는데요.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25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댓글 때문에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좀 한번 비틀어서 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왜 그래죠? 자, 일반적인 가입 나이가 보험 기간이 몇 년이었죠? 질병보험은 1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입 나이는 몇 세였습니까? 15세 이상이죠. 그래서 10에서 15를 더하면 25였습니다. 예, 잘 비트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 여러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모두에게 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번에 좀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 드릴게요. 사실은 위에 쓰신 분들은 정말 문제를 빨리 푸셔가지고 10, 15 이렇게 쓰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는 25가 정답이라는 거 문제를 좀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짢으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런 방법 좋다 말씀하시네요.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25. 저희 PD님이 5분을 적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선착순이 아니라 저희 화면이다 보니까 조금은 여러분들의 화면이랑 다른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자 지금 올려드릴 거니까요. 5분은요. 박세라님, 짱영사모님, 김은미님, 최예진님, 정영선님 성함과 휴대폰 4자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잘 안 들려서 벌렁인다고요. 예, 심장. 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 말씀 그렇게 드릴게요. 네, 볼게요. 자, 다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인데요. 아까 실손의료보험 뭐라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제가 입원이나 통원을 했을 때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상품을 우리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은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데 100% 보장하는 건 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중 여러분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영수증을 한번 받아보시면 이게 급여로 나눠져 있고 비급여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또 급여를 어떻게 나누냐면 우리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담이 있고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급여가 있고요. 그래서 총 3개가 있는데 여러분 급여 항목 중에 그럼 이 실손의료비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2개가 있는데 그 공단에서 보장하는 건 그냥 의료보험 공단에서 저희가 해줄 거니까 그 밑에 있는 본인 부담액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비급여 항목을 더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단 자기 부담 한도는 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문제는 시험 문제는 이걸 굉장히 많이 냅니다. 이거를 특약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내가 어떤 보험 상품을 가입하고요. 그 밑에 특약으로 이 실손으로 보험을 넣을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절대 안 됩니다. 단독형 상품으로 즉 실손으로 보험만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돼요. 특약은 없어요. 지금은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이렇게 판매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저는요, 여러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가입하면 더 많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A라는 회사에 실손으로비 가입하고 B, C, D, E라는 회사에 가입한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팔이 부러져서 실손으로비를 청구해야 되는데 모든 회사에 청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애석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뒤에 볼게요. 자, 이주영님, 예, 맞아요. 이주영님, 이게 화면이 여러분들 화면이랑 좀 다른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PD님이 좀 공정하게 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자, 상법상 실손 보상 원칙이라는 게 있죠. 보상 책임액을 비례 보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중복 계약이 있더라도 이거를 모두 지급하지 않고 비례로 지급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에서 문제는 뭐로 출제하냐면 상법상 실손보상 원칙이 있는데 이 상법을 의료법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위에 안보험이라 적혀있죠. 죄송합니다. 못합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거 실손으로 보험이죠. 자, 상법상 실손보상 원칙이라는 게 있고 이 상법을 뭐로 바꾸냐면 의료법으로 바꿔서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보상 책임액을 비례 보상한다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란색 글씨 왼쪽 밑에 있는 거 볼게요. 건강검진 비용이나 비급여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보험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건강검진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이거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안 된다. 그리고 비급여로 이루어져 있는 치과치료 같은 경우는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 잠깐 볼게요. 자, 그럼 실손의료보험의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가 나가냐면 이거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실손의료를 판매할 수 있고 손해보험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 먼저 판매했냐면 손해보험회사에서 먼저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먼저라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 먼저 판매했고 생명보험에서는 그 뒤에 판매했다. 그리고 단체 실손보험이 훨씬 더 먼저 판매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실손. 개인 실손이 저희가 가입하는 걸 개인 실손이라 그러고 어느 기업의 단체에서 기업에서 종업원들을 위해서 가입해 주는 걸 단체 실손보험이라고 하거든요. 그 단체 실손보험이 먼저고 개인 실손보험이 그 뒤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실손보험은 큰 틀의 기본형이 하나 세팅이 되고요. 그 안에 특약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까는 그랬잖아요.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요. 여러분, 실손의료비 보험 자체를 특약으로 넣을 수 없고 혼자 판매하는 거지 실손의료비 안에 실손의료보험 안에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약 1, 2, 3은 뭐냐면 특약 1번은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증식 치료를 보장하는 거 특약 1번이고요. 특약 2번은 비급여 주사료를 보장해주고요. 특약 3에서 MRI나 MRA 같은 비급여 자기 공명 영상 진단을 보장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특약 1, 2, 3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자, 그러면 실손의료비의 가장 중요한 건 얼마까지인데요? 예요. 얼마까지일까요? 2번은 최고 한도 5천만 원 이내고요. 통원은 외래 처방 조제비를 합산해서요. 1일당 최고 30만 원 이내에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실제 손해액 이내로 보상하고 무슨 원칙이라고요? 비례 보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가입할 체결을 할 때는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분이 실손보험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 실손보험을 확인하는 건요. 보험설계사분도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복으로 가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요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개인 실손보험이 없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하나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 사례, 실제 사례인데요. 퇴사를 했어요, 이분이. 근데 퇴사를 했기 때문에 단체 실손보험은 회사 안에 있을 때 보장을 해주는 거니까 이분이 회사를 나갔어요.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실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질병의 경력이 있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럼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했습니다. 어떤 회사로부터. 그럼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제도를 마련했다. 그리고 밑에 볼게요. 다른 사례를. 실제 사례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이미 가입했어요, 제가. 이미 가입한 사람이 회사에 입사한 경우 회사 차원의 복지인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그냥 가입을 시켜준 거고 전 이미 뭐가 있어요? 개인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그럼 보험료가 따지고 보면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 제도가 뭐냐면 다음 장 보실게요. 그 제도가 뭐냐면 이 제도입니다. 밑에 보시면요. 단체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고요. 2008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볼게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체 개인 실손 간 연계를 한다. 뭔가 좀 오간다. 연계 제도를 뭔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왜 하냐면 퇴직한 사람이 실손보험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실손을 가입하고 단체 실손까지 가입한 사람이 맞물린다면 같이, 그러니까 미리 있던 사람이 회사에 입사해서 회사에서 단체 실손을 가입해 준 경우에는요, 이중 부담되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단체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연계제도라는 거. 실손에 연계제도가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겁니다. 단체 실손보험에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가입자가 퇴사할 경우에는요, 1개월 이내 이 실손의료비를 개인 실손의료비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그러니까 단체 실손 5년 가입해야 되니까 그 회사에 5년 정도는 근무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언제요? 1개월 이내에 빨리 이걸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면요. 그냥 개인 실손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반대로 밑에 보시면 5년간 단체 실손보험에서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질병 치료 이렇게 조건이 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개인 실손도 있고 단체 실손이 있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거는 두 번 중 한 번만 내면 되고요. 두 개 중 하나만 내면 되고요. 회사를 퇴사해서 단체 실손이 없어지면 그냥 개인 실손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 지출할 필요 없고 한 번만 지출하면 된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조건을 물어보는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로 나올 때 이게 나오거든요. 자, 5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얼마 만에 전환해야 된다? 1개월 이내에 전환해야 되고요. 5년간 200만 원 이하로 좀 보험금을 수령해야 되고 10대 질병이 없는 경우 이런 숫자들을 좀 알아두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궁금하셨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가 강의가 마무리되고 이러면 좀 질문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돌발 퀴즈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선착순이 아니라 5분 조금의 운이 좋으신 분에게 저희가 드리도록 할게요. 계속 양해 드릴게요. 저희 화면이랑 좀 다르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돌발 퀴즈 나가도록 하겠어요. 돌발 퀴즈 나갑니다.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가입하여도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그랬죠? 만일 몇 개의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상할 땐 땡땡 보상합니다.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돌발 퀴즈 이렇게 잘 풀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5분께 혜택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답 공개합니다. 비례입니다. 비례 보상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례 보상을 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중복 가입된 여부를 파악하자 그랬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보험 설계사분도 이 실손 가입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다들 자, 다음 볼게요. 피디님이 여러분들 5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전화번호랑 여러분들 성함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간병보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 대단원의 학습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내볼까요? 자, 간병보험 볼게요. 간병보험 뭐냐면요.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피보험자가 아픈 경우를 말합니다.
간병보험 다시요.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피보험자가 피 흘려야 되는 피보험자가 아픈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을 간병보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표적인 간병보험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간병보험 나왔다. 어려워요 생각하지 마시고 치매보험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근데 치매보험뿐만이 아니라 치매 상태뿐만이 아니라 3번을 드리거든요. 3가지를 보장해 주는데 첫 번째 장기 요양 상태를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얘기하고 세 번째 중증 치매 상태를 보장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보시면요. 장기 요양 상태는 뭘까요? 장기 요양 상태는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보험회사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실제로 노인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기준이고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중에 장기요양 1등급이나 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장기요양 상태라 그래서 간병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밑에 볼게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뭐예요? 일상생활에 뭔가 장애가 있는데 그럼 과연 어떤 장애가 있어야 될까요? 자, 잠깐만요. 정답자 공개할게요. 플러스님, 김경선님, 정영선님, 정희선님, 그리고 박지연님. 예, 성함과 5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채팅창이랑 조금 다르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장애 상태 뭐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딱 있어야 돼요.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4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식사하시거나 화장실 사용하거나 목욕하거나 옷 입기 중을 혼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다시요. 이동하기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면서 식사, 화장실, 목욕, 옷 입기 4가지 중에 하나를 못한다 스스로. 그러면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치매에 관련된 건데요. 치매는요. 장기 요양상 죄송합니다. 이거 못하네요. 중증 치매 상태입니다. 중증 치매 상태를 얘기하고요. 자, 재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 치매 상태가 됐을 경우는요. CDR 척도, 보험회사에서는 이거를 치매의 정도를 CDR 척도로 하거든요. 3 이상, 중증 이상일 경우는 치매보험 진단금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이따 드릴게요. 잠깐만요. 마무리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여러분들 이 치매보험을, 간병보험을 물어보면서는요. 민영 장기 간병보험을 묻고요. 그 다음에 공적 장기 간병보험 묻는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2003년이 민영이고요. 2008년이 공적이에요. 그러면 민영은 뭘까요? 민영은 일반 보험회사고요. 공적은요.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치매보험 같은 경우가 2003년도부터 판매했고요. 공적, 국가가 해주는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요. 2008년이니까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민영, 일반 보험회사에서 먼저 판매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합니다. 일반적인 간병보험, 치매보험들은요. 정해진 액수를 줍니다. 치매에 걸리면 얼마를 드릴게요. 정해놓고 주죠. 그리고 보험금 지급 방식은 정액도 있고 그럼에도 실손도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정액보상으로 판매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상품은요. 연금형으로도 되고 종신보장형, 정기보장형, 특약으로도 다양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적 장기 간병보험 있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라고 합니다. 공적을. 그래서 만 65세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고요.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장기 요양인 점수를 산정하고요. 등급을 판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사실 공적은 많이 물어본다기보다는 민영을 좀 더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누가 더 먼저인지를 물어본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역선택 방지를 위했다. 그래서 면책기간을 설정했다. 제가 그랬죠. 면책기간은 뭐라 그랬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지 보장이 시작되는 거를 그 기간을 면책기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면책기간이 며칠인지를 물어보는데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며칠이었습니까? 90일이었고요. 중증 치매 상태는 며칠일까요? 2년입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90일, 중증 치매 상태는 2년의 면책기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같은 장애가 왔습니다. 그럼 이거 치매보험 혹시 간병보험에서 보장될까요? 여러분, 간병보험에서 보장은 제외됩니다.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 중독,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이런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다면 이거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안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요. 질병이 아닌 말 제외입니다.
재해는 뭐예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고를 당한 거죠. 이런 경우는요. 면책기간이 없다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정말로요. 교통사고가 나서 치매 걸린 경우 있거든요. 머리를 예를 들어 크게 다쳐가지고 그런 경우는 면책기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간병보험은 결국 기간이 좀 중요한데요. 잘 기억하세요. 간병보험은 일부 80세 만기형을 제외하고는요. 대부분 언제일까요? 종신입니다. 왜냐하면 간병보험을 탈 확률은 사실 나이가 젊을 때보다 당연히 나이가 좀 많을 때가 보험금이 더 지급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종신, 예, 죽을 때까지로 좀 세팅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은 몇 세부터 가입 가능할까요? 아까 그랬죠? 질병보험은 암보험은 몇 세였죠? 15세부터 가입 가능한데 일반적인 간병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당연히 회사마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몇 세일까요? 30세 이후에 가입 가능합니다. 뭐 요즘에 좀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냥 알아두세요. 30세 이후부터 치매보험 가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180이라고 하신 걸 수 있는데 수발이 필요한 상태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수발이 필요한 상태를 90일이냐 180일이냐 이렇게 좀 나눠놓고 세팅을 하거든요. 보험을.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차이가 좀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간병보험을 그러니까 대상인 우리 부모님이나 혹은 저나 제가 사망했어요. 제가 치매보험 가입했는데 그럼 당연히 이 계약은 소멸되겠죠. 그리고 간병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연금이 종료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계약은 끝나게 되겠죠. 계약은 소멸되게 되고 그거 보시면 되고요. 하나 더 위험률 변동제도를 쓰고 있다라는 거 보는데 그럼 위험률 변동제도가 뭐예요? 밑에 볼게요. 실제 위험 발생률과 가입 당시 예상 위험률이 좀 다를 경우에 중도의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얻어 위험률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보험료를 조정하는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요. 이 치매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위험률, 보험료를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변동제도를 쓴다. 고정제도가 아닙니다. 변동제도를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 이렇게 문제 난다는 거 제가 포인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가입 조건이 대부분 언제라고요? 만기가 종신이죠. 그리고 30세 이후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위험률 변동제도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거 만일 어디다가 허락받아야 된다 그랬죠? 금융위원회에 허락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늘 금융위원회가 나오면 금융감독원으로 살짝 바꿔서 출제한다 그랬죠? 기억하세요. 금융감독원 2번 나옵니다. 보험중개사 등록할 때랑 그 다음 한 번 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었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민원이었죠. 민원을 해결하는 문제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돌발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 돌발 퀴즈 나가고요.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운이 좋은 5분에게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돌발 퀴즈입니다. 자, 볼게요. 간병보험도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이 개시되는 시점을 일정 시점 뒤부터 보장하는 면책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장애 상태의 면책기간은 며칠, 그리고 중증 치매 상태의 면책기간은 며칠입니다. 이 두 개를 더해주세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모두 잘하셨습니다. 네, 5분께 제가 행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공개할게요. 정답은 더하니까 92였죠. 모두 잘하셨습니다. 제가 또 치사하게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 치사하게 또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일상생활장애 상태가 며칠이었죠? 90일이었습니다. 중증 치매 상태가 몇 년이었죠? 2년의 면책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둘을 더해보니까 맞습니다. 90 더하기 2에서 92였습니다. 자, 또 치사하게 문제를 낸 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제 5분은요, 저희 피디님이 이거 성함을 적으셔서요, 여기다가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면서요,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문제 풀게요. 자, 어떤 문제가 나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보험사고의 요건은 무엇인가 찾아볼게요. 자, 질병의 경우 상해와 달리 가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와 노화로 인한 요통의 경우 요통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가로가 인정되는 전자는 상해사고에 해당하지만 가로가 인정되지 않는 후자는 질병이 됩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공개할게요. 1번 외래성이었죠. 자, 외부적인 요인이 있으면 상해, 외부적인 요인이 없으면 질병이었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질병보험의 일반적인 가입 조건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게요. 자, 1번 볼게요. 만 1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여러분, 질병보험 1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했죠? 2번, 직종 위험 등급 차이가 시행되고 있다. 정답은 2번일 것 같아요. 이유는 뭘까요? 직업이 중요한 건 질병보험이 아니라 뭐였죠? 상해보험이었다. 꼭 기억하세요. 3번 볼게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한다. 여러분, 질병보험은 암보험이었죠? 암보험은 당연히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증가한다라고 그랬고요. 4번, 고연령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정답 2번이었죠? 잘하셨고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자, 암보험 맞는 거 1번. 제자리암의 경우 일반암보다 보장금액이 적다. 맞죠? 10에서 20%만 나간다 그랬죠? 2번. 암 직접 치료에는 맞는 거 1번 맞죠? 2번부터 왜 틀렸나 볼게요. 1번, 2번. 암의 직접 치료에는 암 치료 발생한 합병증 치료 포함다. 여러분, 합병증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원인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보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고 2번 틀렸죠? 3번, 연령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암보험, 질병보험이었죠? 직업보다 연령이 중요했죠? 그래서 연령에 상관이 너무 많죠? 4번,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감소한다? 아니겠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는 증가하겠죠? 잘하셨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이 차등되어 지급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암보험금은요, 면책기간도 설정되어 있지만 어느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보험금이 다 나가고 뭐 50% 나가고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금이 차등, 좀 깎아서 지급될 수 있다. 맞는 거고요. 2번 볼게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암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의 치료를 포함하여 보상한다. 여러분, 틀린 거는 뭘까요? 자, 후유증을 제가 포함한다 그랬습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암으로 직접 치료만 가능하고 후유증 같은 합병증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2번 틀린 거죠? 3번, 만기에 환급금을 지급하는 만기 환급형 상품이 존재했고요. 4번, 제자리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암 관련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죠? 얼마 정도였죠? 10에서 20%만 지급됐죠? 다음 볼게요. 다음 보시면요.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제자리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암 관련 보험금이 적게 지급된다. 맞죠? 10에서 20%였죠? 2번,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암으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의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 정답 공개해볼까요? 여러분, 몇 번일까요? 3번이죠. 2번은 맞는 거죠. 직접적인 치료에는 후유증을 포함하지 않죠? 합병증 포함하지 않죠? 3번, 나이가 증가하더라도 보험료에 큰 변동이 없다. 여러분 아니죠? 나이가 증가하면 보험료가 증가했죠.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맞습니다. 왜 자꾸 15세가 나오냐면요. 간병보험이 30세 이상 붙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함정으로 출제하려고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여러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찾아볼까요? 1번, 보험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장한 상품이다. 너무나도 맞습니다. 2번, 보장 영역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액과 비급여 항목 합계액이다. 맞습니다. 2번도. 3번, 상해 질병보험의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 가능하다. 네, 3번이 틀렸겠죠. 왜 3번이 틀렸을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특약으로 판매 불가능하고요. 얘는 그냥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맞았습니다. 잘했고요. 자, 실손 자기부담금 형태가 표준형 및 선택형 2 상품으로 판매되어 있다. 이게 맞아요. 다 맞는 거고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하셨고요. 네, 다음 보면요. 다음 중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적용되는 원칙은요. 예, 우리 이거 돌발 퀴즈였죠? 답은 몇 번이었죠? 4번 비례보상이었죠. 네. 중복 보상이 안 되니까 비례 보상한다 그랬죠? 오답에 속지 마세요. 4번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볼게요. 자, 다음 중 2017년 4월에 개선된 실손의료보험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 2, 3 특약 중에 아닌 거 뭐 있어요? 1, 2, 3 특약을 몰라도 요것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비급여 치과 진료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비급여 치과 진료 안 된다 그랬던 거 꼭 기억하세요. 그거 안 되는 거. 그래서 비급여 치과 진료는 보장에서 제외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안 돼요. 비급여. 자, 다음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시면 건강검진한 것도 안 됩니다. 건강검진한 거 안 된다 그랬죠.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죠. 다음 보기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볼까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란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 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뭐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전제 조건이었죠. 식사, 화장실, 목욕, 옷 입기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였죠? 정답은 이동하기였죠. 2번 잘하셨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거보다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개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 네 가지도 물어보겠죠. 근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여러분들 학습한 거를 복습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의 난이도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모의 테스트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문제들을 오늘 8시부터 풀어드릴 거니까요. 이것도 나오지만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더 비틀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제가 8시부터 같이 풀어볼 거니까요. 그것도 한번 같이 학습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다음 볼게요. 다음은요. 민영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민영자 나왔다. 민영이 뭘까요? 아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거죠. 자, 1번 위험률 고정제도. 고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이디 골든이 돌발퀴 수준일까요? 여러분, 돌발 퀴즈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그건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보험기간은 대부분 90세 만기이다. 90세 만기가 아니었죠? 종신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3번, 우리나라는 정액보상 형태가 판매되고 있다. 맞습니다. 3번 맞죠? 정액보상 형태가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퀴즈 수준은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아니고 몇 세였죠? 30세 이후였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맞죠. 다음 볼게요. 자,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볼까요? 1번, 만 60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간병보험 몇 세부터 였습니까? 30세였죠. 질병보험이 15세입니다. 보험기간 대부분 80세가 아니라 종신이었다. 보시면 되고요. 3번,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종료되면 계약은 소멸된다. 3번 맞습니다. 제가 그랬죠? 제가 치매보험 가입하고 사망하거나 연금이 다 끝나면 소멸되겠죠. 4번, 우리나라는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하기 때문에 아니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률이 변동하는 위험률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랬죠. 잘하셨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